저는 오늘 검찰 사칭 전화와 원격 제어 앱, 그리고 안전계좌 이체까지 한 번에 걸어온 보이스피싱을 막아냈습니다. 1987만 원을 지켜낸 이야기죠. 안전계좌요?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제 돈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돈을 지키는 방법이 몸에 새겨질 겁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겠습니까? 이 경험담이 여러분 부모님 지갑을 지켜드릴 수도 있거든요.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지식도 없고 컴퓨터나 스마트폰도 서툴죠. 그런 제가 어떻게 이런 정교한 사기를 막아낼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의심하고 확인하고 행동하는 것. 단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엔 정말 무서웠습니다. 목소리는 진짜 검사님 같았고 서류도 그럴듯했거든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생 모은 돈이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언제든 겪을 수 있는 일이죠. 보이스피싱범들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핵심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상호, 올해 66세입니다. 50대까지 현장 몫으로 일했고 지금은 동네에서 작은 수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죠.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집니다. 전기 주전자 스위치를 올리고 된장 한 숟갈을 푼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소금은 1g도 덜 넣고 두부는 한 모금 그대로 넣죠. 뚜껑은 시계 방향으로 딱 한 번만 돌려 닫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고요? 제 삶은 규칙으로 버텨왔거든요. 아침 6시 10분이 되면 라디오를 켭니다. 오늘은 금요일까지 비 소식이 없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오면 저는 6가지 공구를 점검하죠. 12V 전동 드릴, 수평자, 코너 클램프, 롱노즈, 육각렌치 4mm, 5mm, 6mm 세트, 그리고 줄자. 공구한 무게는 1.8kg입니다. 팔에 익은 무게죠. 7시가 되면 시장 골목 국밥집에서 6,500원짜리 국밥을 먹고 첫 현장으로 갑니다.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겁니다. 변하지 않는 일상이 제게는 힘이 됩니다. 올해 목표는 2가지입니다. 11월에 요양원 예약금으로 300만 원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내년 봄에 동네 어르신들과 1박 2일 경북 온천 여행을 가는 것. 그래서 날짜마다 봉투를 나눠서 돈을 넣어둡니다. 월 초엔 20만 원, 중순엔 10만 원, 말일엔 5만 원씩. 가끔 아는 사람이 묻습니다. 상호 형, 요즘 다들 투자한다는데 왜 계좌에만 놔둬? 저는 웃으며 대답하죠. 수평이 안 맞은 바닥에는 아무리 비싼 장판을 깔아도 들뜹니다. 제 삶의 수평부터 맞춰야죠. 여러분, 이런 평범한 집밥과 봉투 저축이 나중에 사기꾼들 미끼와 연결된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제 요양원 계획, 여행 계획,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모두 그들의 표적이 됩니다. 그날은 화요일 오후 3시 40분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땀을 닦고 있는데 2번으로 시작하는 전화가 걸려왔죠. 서울 시내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부입니다. 박상호 씨 맞습니까?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진짜 검사님 목소리 같았어요. 박시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즉시 동결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문장부터 수사, 동결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됐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제 번호는 어떻게 아셨나요? 금요일까지 자금 추적이 끝나야 합니다. 지금 안전계좌로 옮기고 스마트폰에 수사협조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문자로 링크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검찰 서포트 앱이라고 하더군요. 링크 주소 끝에 거부 비슷한 철자가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숫자 0이 들어간 가짜였습니다. 저는 그때 라디오에서 들었던 얘기가 스쳤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체포영장 PDF 파일까지 보냈습니다. 파일명은 영문이었고 문서에는 제 주민번호가 정확히 적혀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받아보셨나요? 정말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숨이 가빠지죠. 지금 앱을 설치하시고 저희가 원격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허락 버튼을 누르자 검정 화면에 작은 손 모양 커서가 나타났어요. 제 폰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알림이 우르르 떴고 모바일 뱅킹이 열리더군요. 이체 한도가 깜빡이며 증액 버튼으로 넘어갔습니다. 잠깐만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손등으로 땀이 흘렀고 목 뒤가 뜨거웠어요. 그때 옆에서 카톡 소리가 났습니다. 형님, 내일 온천 여행 예약금 50만 원 제가 먼저 낼까요? 시장에서 같이 봉투 저축하던 동갑내기 친구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화면은 이미 보호 계좌로 넘어가 있었거든요. 계좌번호가 떴습니다. 179-1029로 시작하는 번호였죠. 박상호 씨, 지금 1987만 원을 보호 계좌로 이동하셔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6시 전까지 해야 합니다. 저는 말없이 지갑에서 OTP 카드를 꺼냈습니다. 입안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어요. 그 순간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의자가 덜컥 뒤로 밀렸죠. 아저씨 괜찮으세요? 집수리 고객이 저를 보고 뛰어왔습니다. 그분이 119를 불러주셨어요. 저는 동네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체온이 39도, 혈압이 164에 100이었습니다. 링거 바늘이 살을 뚫고 들어가면서 차가운 액체가 핏줄을 식혔습니다. 옆 침상에서는 할머니 한 분이 울먹이며 말하고 계셨어요. 나도 검사님한테 통화했어. 안전계좌에 넣으라고 하던데. 옆 병실 상황이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불안과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노리는 거였습니다. 삶의 수평이 흔들리는 바로 그 틈을 말이죠. 링거 방울이 초당 2번씩 떨어질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금 끊고 내가 다시 전화한다. 간호사에게 부탁해서 외부 통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행 공인번호를 눌렀죠. 예, 고객님. 안전계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급 정지부터 하겠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검찰이라고 하던데요. 검찰이나 경찰은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앱 설치도 절대 하지 않고요. 혹시 원격 제어 앱이 설치되어 있나요? 네, 검찰 서포트라고 하는 앱이요. 데이터를 끄고 휴대폰 전원을 30초간 껐다가 켜십시오. 그리고 해당 앱을 삭제하세요. 모바일 뱅킹 비밀번호도 전면 교체해야 합니다. 저는 와이파이와 LTE를 모두 껐습니다. 검정 화면에 떠있던 작은 손 모양 커서가 사라졌어요. 앱 목록에서 검찰 서포트를 찾아서 길게 누른 다음 삭제했습니다. 캐시와 데이터도 모두 지웠죠. 은행 직원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지금 가까운 지점으로 오세요. 단, 절대로 그들과 통화를 유지하지 마십시오. 다음은 금융감독원 1332번으로 전화했습니다. 자동음성 안내 후에 상담사와 연결됐죠. 스미싱과 원격 제어형 보이스피싱 의심건입니다. 계좌번호는 179로 시작하는 번호고요. 피해 구제 신청 접수 부탁드립니다. 112에도 신고를 넣었습니다. 번호 녹취 파일, 문자 링크, 원격 앱 설치 화면 캡처가 있습니다. 병원 와이파이로 경찰 민원 포털에 들어가서 PDF와 JPG 파일을 올렸습니다. 제출 버튼을 누르자 작은 파란색 체크 표시가 떴어요. 그 체크 표시가 제 수평자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행동 순서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통화 끊기. 두 번째, 내가 공식 번호로 다시 전화하기. 세 번째, 지급 정지와 비밀번호 변경. 네 번째, 1332번과 112 신고. 다섯 번째, 원격 앱 삭제와 휴대폰 초기화.
이걸 소리내어서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끊기, 다시 걸기, 지급정지, 1332 삭제. 이 5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녁 7시 10분, 링거를 떼고 시장 골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늘은 연탄색이었고 노점에서 오징어 굽는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그때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까 그 번호였죠. 박상호 씨, 왜 이체를 중단합니까? 지금 계좌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저는 확성기처럼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주변 어묵가게, 떡볶이집, 구두수선집 사장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여기 시장 입구입니다. 지금 제 앞에 지구대 순찰차도 있고요. 대화는 여기서 하시죠. 저는 112 신고 접수번호를 읽어줬습니다. 접수번호 2025-091-2137번입니다. 녹취 중이고요. 안전계좌는 없다고 금감원에서 방금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이 목소리를 바꾸었습니다. 그럼 수사관을 보내드리죠. 현금을 직접 보관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장 입구 CCTV 아래로 오세요. 신분증 QR 인증까지 확인합시다. 그 말이 떨어지자 구두 수선하시던 할아버지가 망치질을 멈췄습니다. 어묵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10분쯤 지났을까요?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서류 봉투를 든 채 다가왔습니다. 수사관입니다. 돈을. 신분증 뒤집어서 홀로그램 보이시죠? 경찰청 앱으로 바코드 스캔하겠습니다. 얼굴은 CCTV 정면으로 보세요. 저는 왼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오른손으로 시장 상단 CCTV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지구대 방향으로 손짓하자 파란 불빛이 가까워졌어요. 순찰대가 오는 걸 보자 남자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을 하늘 쪽으로 향하게 했어요. 들리십니까? 대면 편취하려다가 현행범 될 뻔했습니다. 번호는 당신 것이고요. 녹취, 영상, 계좌번호 전부 제출했어요. 이 대화도 증거입니다. 남자는 뛰기 시작했고 경찰이 뒤를 쫓았습니다.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아저씨, 정말 사이다네요. 우리 어머니도 저런 전화 왔다고 하던데. 떡볶이집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한방이 이런 건가 봅니다. 소리치지 않아도 원칙으로 말하는 한방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된장찌개에 마늘을 정확히 3쪽, 청양고추 반 개만 넣었습니다. 짠맛 대신 구수함을 늘렸어요. 식탁 반대편 의자에는 작은 봉투 하나를 올려뒀습니다. 요양원 예약금 30만 원이 든 봉투죠. 거기에 큰 글씨로 11월 3일이라고 적어뒀어요. 어쩌면 그날 어르신들과 온천 여행을 떠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식사 후에는 시장 2층 경로당에 올라가서 스마트폰 안전 수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전계좌는 없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아요. 모르는 전화는 끊고 내가 다시 거는 겁니다. 1332번과 112번 기억하세요. 어르신들 앞에 대형 글씨로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1단계는 통화 끊기, 2단계는 기관 공식 번호로. 내가 다시 전화하기, 3단계는 지급 정지, 4단계는 금감원 1332, 5단계는 원격 앱 삭제와 초기화였습니다.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아이고, 나는 집밥만 지키면 된다고 했는데 휴대폰 밥도 지켜야겠네. 모두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작은 박스를 열어서 수평자 10개를 나눠드렸어요. 수평은 눈으로도 맞추지만 기구가 있으면 더 쉽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규칙이 수평자 역할을 하는 거죠. 오후에는 시장 통로 난간을 보강해드렸습니다. 높이 88cm, 어르신들 손 높이에 딱 맞췄어요. 못을 박을 때마다 탁탁 소리가 골목 안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리듬이 제 심장 박동을 다시 정상으로 끌어내리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으려면 몇 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정부기관은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둘째, 안전계좌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셋째, 의심스러우면 무조건 끊고 공식 번호로 재확인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대부분 막을 수 있어요. 사흘 뒤 오전 10시 20분,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휴대폰 메신저로 먼저 왔어요. 어르신, 환급금 찾아가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링크가 달려 있었습니다. 발신 이름은 금감원 1332센터였어요. 하지만 프로필 사진이 저의 상도였고 링크 주소도 이상했습니다. 컨슈머를 몰래 비틀어서 쓴 가짜 주소였거든요. 저는 영상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얼굴 보여주세요. 관공서 내부는 영상통화 금지 아닌가요? 그럼 끝입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끊었어요. 곧바로 음성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르신, 검찰과 협업하는. 멈추세요. 이제부터 제 룰입니다. 전화는 끊고 내가 다시 겁니다. 앱 설치 요구는 바로 신고해요. 안전계좌라는 단어가 나오면 협상 없이 차단합니다. 저는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단체 카톡방에 스크린샷과 함께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를 통화로는 속일 수 있었지만 문서와 원칙은 못 속여요. 우리 룰로 삽시다. 끊고 다시 걸고 지급정지 1332 삭제. 이날 오후에 옆집 김 여사님이 찾아왔습니다. 귤한 상자를 놓고 가셨어요. 아저씨 덕분에 우리 언니 돈 지켰어요. 귤 껍질을 벗기니 향이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그 향이 제 경계선을 더 또렷하게 그려줬어요. 달콤하지만 손에 남는 향이었습니다. 지키는 건 습관입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실패해도 다른 방법으로 계속 시도해요. 그래서 우리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의심하고 확인하고 신고하는 습관을 몸에 새겨야 해요. 저는 다시 제 이름을 말합니다. 박상호, 66살입니다. 제 삶의 수평은 제가 맞춥니다. 된장찌개는 오늘도 한 숟갈만 더 넣었고 요양원 예약 봉투에는 새로 5만 원을 더 넣었어요. 온천 여행은 아직 한 달이 남았습니다. 그날 저는 시장 사람들과 버스 2대를 타고 떠날 겁니다. 좌석 표면 앞에는 이렇게 적을 거예요. 전화는 끊고 내가 다시 건다. 안전계좌는 없다. 원격 앱 설치하지 않는다. 여러분, 분노와 절망은 우리를 흔듭니다. 하지만 결단과 행동은 늘 여기 우리 손에 있어요. 도둑은 소란을 좋아하지만 우리는 질서로 이기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부모님, 이웃, 친구의 지갑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여러분 경험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통화 녹취를 분석해서 사기 대본의 패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 문장을 남깁니다. 못 하나로 수평을 맞추듯 전화 한 번 끊는 습관이 내 돈을 지킨다. 보이스피싱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아요. 의심하고 확인하고 행동하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